네, 그러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전체적인 이제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 필요성, 선행 연구 및 관련 제도, 해외 사례. 이 세 가지 주제는 이제 제가 발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론에 해당되는 감사 품질 관리 평가 모형, 실증 연구, 그다음에 마지막에 감사 품질 관리 평가 모형의 회계 법인. 이 부분은 이영환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감사반의 감사 품질 관리 평가 모형은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 품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감사 품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들은 이제 지금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품질관리 기준서 1이 도입되어서 그 품질관리 기준서 체계에 부합하는 우리 평가 지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는 그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인 규모의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서 특히 이제 감사반, 보통 이제 회계 법인 위주로 되어 있는 품질관리 평가 모형을 감사반에도 어떻게 적용할 가능성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이제 실제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등에서 감사인 선임하고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감사 품질이 이제 주요 하두인데 감사 품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논란과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위주로 주로 연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실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감사인들이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사 품질의 요소, 또 어떤 것들이 감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소홀히 축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위주에서 연구된 감사 품질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추가해서 우리 감사 실무를 하시는 감사인들, 회계사들의 인식이나 생각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연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품질을 이제 감사인 조직단,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차원에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생산 공정을 얼마나 잘 갖췄느냐 하는 그런 조직 전체 관점에서 이제 감사 품질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생산 공정을 갖춘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정도 중요하지만 개별 감사 계약 단위에서 어떻게 감사 품질이 발휘될 것이냐 하는 그런 감사 계약선의 감사 품질 특정도 중요한 감사 품질의 측면이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고, 여기 문제점에 지적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인 조직단,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차원에서 감사 품질 관련 내부 데이터에 이게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대형 변수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간과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 품질이라는 것이 감사인이나 감사에 속한 조직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나 대부분의 이제 규제기관의 감독도 감사인이나 감사에 속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대상으로 했지, 실제로 감사 품질이 결정되는 것은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나 통제 환경, 또 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위험, 이러한 측면에 대한 중요도나 고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 그래서 실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회사, 감사인, 어떤 또 규제 제도,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야만
그 감사 품질이 이제 제대로 측정되고 달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진들의 관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품질 관련 제도는 이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표준 감사 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러한 제도들이 감사 품질을 좀 더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그 제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한 축은 회사의 입장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감사 품질이 좋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회라든지 그런 측면의 중요성도 한편 부각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쭉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강조한 측면이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즉 감사인이나 그 회계사 또는 감사인 조직과 관련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격 측면, 그러니까 양 측면이 제대로 잘 이제 조합되고 조화롭게 이제 굴러가야지 감사 품질이 제고될 수 있지, 한쪽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원하는 수준만큼의 감사 품질이 달성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 감사인 선임 단계에서 충분히 감사 품질이 좋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품질 관리와 관련된 기본 베이스가 바로 이제 감사 품질 관리 기준서 1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조직 단위의 품질 관리 기준, 그러니까 감사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품질 관리 기준서이고, 또 개별 감사 계약 단위에서 그 품질 관리에 관련된 것은 회계 감사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은 바로 이제 품질 관리 기준서 1에 6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생산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그 생산 공정에 제대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있듯이 경영진의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 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이렇게 6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 조직 단위의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 그 화면에 보시듯이 여기에서도 그 감사 품질이라는 핵심 요소가 이제 가운데 원에 있고요. 그러한 감사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풋, 얼마나 역량 있는 감사인들이 그 얼마나 많은 감사 시간을 투입했느냐. 그래서 감사인의 적격성과 표준 감사 시간, 이런 것들이 이 인풋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는 지금 말씀드린 감사 보고서를 생산해내는 감사인 조직 단위의 생산 공정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프로세스이고, 아웃풋은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감사 보고서의 유효성 측면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감사 품질인데,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요소가 여기에 이제 저희들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피감사 회사의 어떤 재무적 위험, 경영 위험, 또 재무제표 작성 역량, 통제 환경, 이런 것들도 감사 품질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 인식되었다 하는 것들을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앞에 보여드린 그 감사 품질을 결정하는 3가지 그 측면 중에서 하나의 인풋에 해당되는 것이 감사 담당자의 적격성, 인적 역량 또는 감사 투입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과정은 그야말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그 통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는 그 감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웃풋에 관련된 것들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영환 교수님께서 감사 품질 관리 평가 모형 구축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품질 관리 평가 모형 구축 프로세스하고 실증 분석 결과, 그리고 감사 품질 평가 모형 배점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영환 교수입니다. 우선 감사 품질 관리 평가 모형 구축 프로세스를 저희 연구에서 이제 준비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감사 품질 관리 평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제도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를 담당하시는 품질감리 담당자를 면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감사 품질관리 평가가 외관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외관법의 품질관리 기준서를 갖다가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외관법상 품질관리 기준서 체계로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품질관리 모형의 평가 변수를 식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TCAOB라든가 또 영국의 FRC 같은 기관들에서 이 감사 품질 관리를 시행할 때 채택한 변수를 저희들이 조사했고요. 그 밖에 감사 품질 관련 선행 연구들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기영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품질관리 실장님들을 뵙고 면담 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감사 품질 관리에 이제 결정적인 요인인지 변수를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 분석은 회계법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보고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또 설문조사로서 감사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135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관련성 있는 변수를 식별하고 가중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감사 품질 관리 평가 모형 평가 지표 안을 만들었고요. 비계량 평가의 경우에는 지침을, 계량 평가의 경우에는 평점표를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대형과 소형 감사반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구분해서 40명 기준으로, 소속 회계사가 40명 기준으로 중대형, 소형, 감사반 이렇게 이제 평점표를 달리 만들었습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감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증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활용 가능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다중회계 분석으로 사용을 했고, 40인 미만과 40인 이상의 회계법인을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있는데, 독립변수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종속변수는 회계법인의 3년간 감리지적 건수, 총 감사 회사 수 대비 감리지적 건수하고, 그 다음에 피감사 회사 재무제표 작성 비율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변수들인데, 일단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감사 인력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업무 부담 수준에서 전체 회계사 중에서 이제 경력이 많은 파트너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1인당 감사 수익, 파트너 1인당 업무 부담, 그 다음에 회계와 감사 외 전문 인력 비중이 이제 되겠고, 이 표에 보면 예상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감사 품질을 이제 늘리는 요인일 수도 있고, 이제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체 소형, 중대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만 저희가 이제 뒀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 변수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 연구에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정말로 설명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은 사실은 이 감사 품질 관리 평가 지표라는 부분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실하게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증 분석에서 결과가 이렇게 아주 유의하게 제대로 나오지 않지 않았나 이런 한계가 있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감사 품질 관리 평가를 이제 외관법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그때는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이 표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이제 전체 회계사 중에서 파트너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에, 저희는 파트너가 많으면 아무래도 품질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소형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중대형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꼭 파트너가 많다고 해서, 가장 품질이 좋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사 1인당 감사 수익은 이게 회계사 1인이 커버해야 되는 회사의 어떤 감사 업무 부담이기 때문에 품질 저하로 예상을 했고, 중대형 법인의 경우에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변수는 감사 인력의 경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할 때는 감사 인력의 경력이 굉장히 길수록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사 품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대형 회계법인에서는 유의하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형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반대로 나왔어요. 오히려 품질이 저하되는 걸로 나와서, 이게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사전적인 어떤 생각과 실증 분석 결과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습 회계사 비중이 많은 것은 역시 우리 예상대로 품질이 저하되는 걸로 나왔고, 주로 중대형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소형의 경우에는 수습 회계사가 그다지 별로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률의 경우도 역시 중대형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인력의 이직률이 높을수록 중대형에서 품질 저하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의 인력 규모가 이제 다른 요인이 다 통제됐을 때 법인의 인력 규모가 크면 감사 품질이 더 클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연구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빅4라든지 기타 어떤 요인들이 통제됐을 때 수치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4는 이제 중대형의 경우에 품질 제고 효과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4가 좀 감사 품질이 중대형 그룹 중에서는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인력에 대한 지금 규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품질 관리 인력의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감사 수익의 범위, 즉 업무 부담을 보니까 중대형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고, 소형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품질 관리 인력이 너무 로드가 많을수록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품질 관리 기준서에 나오는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느냐. 근데 이게 이제 빅4하고 넌빅4 또 하고 좀 이제 굉장히 좀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재밌는 부분은 빅4는 이제 인적 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이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은 실제 업무에 들어갔을 때에 실제 업무를 얼마나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심사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되게 실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유해세계 리더십 윤리적 요구사항이라든가 의뢰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실제 업무 실행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빅4의 경우는. 근데 반대로 이제 감사반이나 이제 넌빅4의 경우에는 리더십 책임이나 윤리적인 요구사항과 같은 환경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물론 이제 인적 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업무의 수행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리더십 책임, 그 다음에 윤리적인 요구사항, 업무의 수행 이 3가지 영역을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을 한번 나름대로 제시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은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 유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것은 자료의 한계상 이제 그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했고, 품질 감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다 받아서 분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사한 바를 가지고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점수의 총점은 이제 품질관리 기준서 1상 그 6가지 영역의 평가 지표의 득점에 합의되는 것이고요. 각 그 구성 요소의 배점에 합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제 가중치를 계산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인의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행을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관련돼서는 소형 회계법인은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을 좀 낮게 평가했지만 중대형 법인은 좀 인적 자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그 영역에서의 그 독립 변수, 그러니까 세부 평가 지표, 이 부분은 이제 그 해외 사례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식별을 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평점들은 설문조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외 사례 같은 거를 감안해서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세 평점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각 영역별로 어떤 지표들이 들어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품질 지향의 조직 문화 구축이나 품질에 대한 정책 문서화 이행 이런 비계량 지표들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조직이 중요하다. 아까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품질 관리 조직의 어떤 업무 부담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본 연구 결과보다 이제 다른 연구라든가 아니면 또 기존의 상담사 감사 등록 기준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원펌이냐 아니면 독립재산제냐,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담당이사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 설문조사에서는 그렇게 배점이 높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품질 관리 담당이사의 급여 수준이나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은 지금 상담 감사인 등록 기준에 존재하고 또 여러 선행 연구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요구사항은 일단 이 요건에 대한 문서화 이행, 책임자 지정 여부 같은 것들이 있고, 문서화 이행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책임자를 지정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 어떻게 구축했느냐, 그리고 소속 회계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이제 9번 지표죠. 이제 독립성 위배 사건으로 감리 지적된 건이 있느냐, 또 윤리유조위 징계 건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수임과 유지도 역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비계량적인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문서화가 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피감사 회사의 고유 위험이나 형식성에 대한 검수 절차가 있느냐, 업무와 해지와 관련된 절차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문서화가 되도록 돼 있느냐랑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품질 감리를 나갔을 때 그 문서화된 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비율이 되겠죠. 그걸 측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적정 의견 표명을 이제 얼마나 하느냐는 좀 계량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것도 이제 비계량 측면에서 이 절차에 대한 문서화 이행, 그다음 적격성 개발 관련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선행 연구들은, 사실 선행 연구는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담당 회사의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수습 공인에게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로드, 우리가 얘기하는 레버리지가 얼마나 되느냐. 각 그 스텝별로. 그 다음에 이직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사례도 다 존재하고 있고요. PCAOB나 이런 FRC 사례에서도 또, 우리나라 품질관리 기준에서도 반영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의 수행과 관련돼가지고, 일단 감사 업무 수행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정책 감독 검토 책임에 대한 문서화 이행, 그다음에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에 대한 문서화 이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감사 업무 문서 조서, 문서화 보존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계량 지표로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내부 자체 평가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품질 감리 담당자가 나중에 이 문서화 이행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 감사 시간 대비 실제 감사 투입 시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제 개별 감사 계약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파트너나 품질 관리 담당자의 감사 시간 비중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감사 계획이나 아니면 그 상위 직급자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투입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수습회계사 감사 시간은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제 이 개별 감사 계약에서 수습회계사가 너무 많이 비중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감사 품질을 낮추는 하향 평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전문성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이것도 역시 이거에 대한 정착 문서와 이행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고, 내부 감사 활성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회계법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내부 어떤 규정이라든가 또는 그 자체적인, 그래서 이 회계법인 내부의 어떤 그 업무 비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회계법 자체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 대상 회사의 사후 심리 비율이나 투입 시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요인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좀 리던던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품질관리 기준서, 해외 사례,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저희들이 식별 가능한 것들만 넣어서 조사를 했다는 한계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반에 대해서는 이제 정영기 교수님께서 좀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반 품질관리 시스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왼편에 이제 감사인하고 회계법인을 비교해놨는데 감사반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품질관리 시스템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현장 감사팀의 역량이라든지 또 위험관리 이런 부분들은 회계법인과는 좀 차이가 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위험을 직접 이제 감사 수행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역량에 비춰서 굉장히 위험이 크다라든지 또 전문성의 역량 밖에 있는 무리한 감사 수임을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아까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그 감사팀 구성의 이직률이 낮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제 아까 말씀을 이완 교수께서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제 고려를 해서 품질관리 시스템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제 감사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감사반의 그 감사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차입이 없거나 뭐 가족 기업이라든지 정말 위험이 없는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반의 그 품질 그 자체만 가지고 회계법인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할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품질관리 기준서 1에 보면 품질관리 기준서에서도 감사반에 대해서 예외적인 뭐 그런 것은 두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감사반이 현실적으로 이제 외관 기업들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량화가 가능한 품질 관리 역량 관련 지표는 감사반이 먼저 평가한 다음에 자료라든지 증빙을 한공회에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자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비계량 지표는 감사반이 이제 먼저 그 비계량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자체 평가한 다음에 자체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각 항목마다 자세한 그 내용 설명을 하고 그것을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이제 평가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자체 평가를 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여러 전문가 또 이제 지금 오늘 토론에 나와 계신 이종민 우리 이사님을 비롯해서 남기관 중소기업 중소법인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 여러분들을 이제 직접 심층 인터뷰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6가지 품질 관리 요소는 공통적으로 이제 회계법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왼편에 있는 자체 평가 항목은 계량 지표 이런 항목들은 이제 계량 지표로서 이제 그 감사반에서 선평가를 하고 이제 그 공인회계사회에 이제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비계량 지표들도 이제 예를 들면 품질 지향의 감사반 문화 구축이라고 된 예를 들면 그런 비계량 지표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달성되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쭉 설명을 했고 그것을 이제 A, B, C 이렇게 3개 이제 등급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제 품질 관리 감리에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중요도를 보면 가장 이제 감사반에서 좀 그 상대적으로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서화 그리고 감사 조서 유지 관리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이제 많이 배점을 했고 맨 위에 있는 1번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에서 이제 첫 번째는 품질 관리 책임 구성원의 선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관법상으로 감사반은 그 구성원이 3인 이상이면 이제 외관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3인 중에서 그러면 과연 품질 관리 책임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그 업무 품질 관리 검토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무회계사는 또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과연 주무회계사가 품질 관리 책임 구성원과 업무 품질 관리 검토자를 또 겸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그런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품질에 대한 리더십에서 과연 그 품질 관리 책임 구성원, 그다음에 업무 품질 관리 검토자, 주무회계사 이러한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제 고려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앞으로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구성된 평가표 안은 이렇게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